자, 같이 보자. 시간을 많이 안 줄 거야. 갈 때도 멀 거니까. 3번. 자, 역사 가지고 나왔어. 이거 수능에서는 안 나와. 근데 이제 내신에서는 꼭 나온다. 한 문제 정도는.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자, 2공화국은 언제 이후야? 4.19 혁명 이후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 이후. 맞네. 2공화국 때 이건 내가 봤지. 그 다음에 니은 5.18 민주화 운동이니까 이거는 바로 이 전이 정의용 때고 이 이후가 두한영이지. 그지? 5.18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 이후에 대통령이 권한대 유신헌법. 유신헌법은 언제 개정되는 거야? 유신헌법은 4.19 혁명 이후에, 그지? 2공화국 끝나고 그때 박정희가 다시 정권 잡잖아, 그지? 그때야, 그지?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은 유월항쟁, 그지? 지금의 헌법이지. 유월항쟁 이후에 9차 개헌이 이루어지지.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지네. 자,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유월항쟁은 다 부당한 정치권 행동의 일종의 저항권 행사, 저항권, 그지? 어떡하냐? 답은 5번. 갑국의 정치 문화 보자. 갑국은 선거에 참여한대. 그리고 각국은 정치 엘리트가 자신들보다 더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정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여 정치 엘리트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즉 각국은 정치인들이 하는 걸 잘 따른다는 얘기잖아. 그치? 순응한다는 뜻이야. 반면에 을국은 정치적 인물이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식이 높아 선거 후에도 정치인들에 대한 통제라든가 견제를 많이 한다는 뜻이지, 그지? 자, 그러면 갑국의 특징은 권위적인 사회겠네. 권위적인 사회. 참여도 잘 안 하고. 자, 기업. 정치 효능감. 정치 효능감이란 무슨 뜻이냐? 일단 어떤 정치 활동을 했을 때 뭔가 되면 보람을 느끼는 거야. 보람. 만약에 내가 열심히 어떤 참여를 했어. 근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야. 가령 내가 광화문 집회 맨날 나갔어. 근데 탄핵 당하네. 근데 효능감을 느끼는 거지, 이러자면. 또 내가 투표를 했어. 투표했는데 내가 뽑히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정치 효능감을 느끼겠지, 그런 거죠, 그지? 즉 각국은 정치 효능감이 떨어지겠지. 정치에 대한 인식은 둘 다 갖는 거야. 아까 권위적인 사회에서도 민주적인 사회에서도 정치에 대한 인식은 나타난다고. 아까 두 개의 공통점은 뭐야? 이거에 대한 인식은 해. 그치? 얘는 그 인식조차도 못해. 얘는 갑국은 신민영, 그지? 을국이 참여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둘 다 갖고 있다. 당연히 신민영은 권위주의 정치 문화가 나타나겠지. 그리고 정치 참여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투입 같은 거 활동 잘 안 하겠지.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에 15번. 법치주의. 보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치 형태가 보여주었듯이 당시 나치 독일은 법률의 형식과 절차만 강조하는 A는 형식적 법치주의. 그래서 이 문장에 있어서 민주에 요청된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하는 B는 실질적 법치주의겠네. 자, 1번.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되었다면 국가기관과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 즉 이거로 형식적 법치주의지, 그지? 만들어진 법은 지켜라 이거잖아, 그지? 1번. 과잉금지 원칙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즉 국민의 법대로 법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적당히 해야지 이 뜻이야. 적당히. 과잉금지는 적당히, 그지? 적당히 제한해야 한다. 즉 내용도 중시적이다 이 뜻이야. 그래서 맞고.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를 할 수 있다는 비판. 이거는 자기 멋대로 독재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건 뭐겠어? 형식적 법치주의겠지, 그지? 그래서 A는 B와 달리 자의적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맞는 얘기네, 이것도, 그지? 4번. 법의 목적과 내용의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이네, 그지? 이것도 맞네. 5번. 위헌법률 심사제도는 뭐하고만 어울린다고? 실질적 법치주의하고만 어울린다고. 내가 아까 위헌법률 심판제도를 자세히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사례를 듣고 설명을 들어야 그게 머리에 오래 박히는 거야. 어쨌든 이거는 실질적 법치주의하고만 어울린다.
다음 그래서 5번 16번 법칙이 통치 합법성을 강조하는 A 형식적 법칙이 뭐 정당성도 갖춰야 한다는 B 실질적 법칙이 자 1번 국가 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 이거는 뭐야? 둘 다 아까 형식이든 실질이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라고 했잖아 그치? 공통점 2번 법률로 금지되는 행위와 그 법적 제재를 미리 규정하도록 법적 안정성 강조 이것도 둘 다 법칙이 그지? 먼저 정해놓자 이거잖아 그지? 3번 공권력에 의해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의 절차에 따라 한다 이것도 둘 다 공통점이라서 아까 법칙 공통점 함정까지 말라고 그랬어 함정 4번 공권력 행사가 법률에 따를 것만을 강조하여 입법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간과하는 건 형식적 법치주의지 그지? 실적 법칙은 내용도 중시업이니까 답은 그래서 4번 5번 정의에 부합하는 법률에 따라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야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B. 이거는 B지 B 오케이 그지? A와 달리 B지 그지? 그래서 4번 자 이제 헌법 우리 지금 헌법 개정 절차와 민주주의 역사가 개정 같이 본 거야 자 이제 헌법에 대한 주된 내용을 보자 특히 자기 혹시 나중에 로스쿨 하고 싶은 사람 있어? 로스쿨? 없어? 이쯤 되면 영어로 목적이 나오는데 목적자리 솔직히 로스쿨 하고 싶어? 너는? 연애 부기지 없어? 이제 없어? 로스쿨 별로 없어? 그지? 법에 관심 있는 사람 없어? 네, 로스쿨 되면 돈 많이 벌어요? 아이 돈 그것도 요즘에는 법조인들 돈 많이 못 벌어야 달라 요즘은 변호사들은 무조건 돈 많이 벌었지 그렇지 않아 예전랑 달라 변호사 많아 흔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정치 권력을 배우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나는 내년이면 너희들 저기 내년에 대통령 선거 선거권 있는 사람 내년 선거가 3월인가 4월에 있을 거야 아마 그때 생일치 하는 사람 없어? 그때 생일치 하면 내년 투표권 있는 거지 그지? 이제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 선거도 있는데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기본적인 어떤 품성이 공공성을 갖고 있어 공공성 사적 마인드가 있으면 안 돼. 공적 마인드가 있어야 돼. 둘째, 공감대가 있어. 공감대. 공감 능력이 필요해. 공감 능력. 만약에 투표권 행사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 즉 자기 이익만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돼. 최소한 항상 공적 마인드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님이 희생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출세지향적으로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사람이 대통령 되는 생각해봐라. 그러면 대통령 돼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어. 나중에 투표권 행사할 때 이걸 유심히 보라고. 내가 정치를 가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에 너희 관심을 가져야 정말 너희들 정치인들 다 똑같잖아요. 아니야. 괜찮은 정치인들이 있어.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들의 역할인 것이고 다 쓰레기로 몰지 마. 쓰레기 그걸 모는 건 진짜 쓰레기들이 원하는 바야. 진짜 쓰레기들은 다 쓰레기를 원해. 무관심하기를 원해.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나를 찾아주기 원하지. 그치?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근데 아마 여기서 지금 얘기 안 했지만 로스쿨에는 내가 지금 2명 이상은 꼭 반드시 있다. 2명 이상. 자 이제 헌법 이제 지금 헌법 보고 있는 거야. 헌법에서 정확한 헌법의 의미를 보는 거죠. 헌법에 저번에 첫 시간에 헌법 조항을 자세히 봤어. 헌법조를 보긴 봤지. 그치? 자 그럼 헌법이 뭐냐? 법 체계상 국내 최고의 법이다 라는 건 너무 당연한 상식이지.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봐야겠지. 그치? 헌법이란 헌법의 내용은 헌법의 의미는 기본권과 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통치기구를 만든다. 그래서 헌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기본권과 통치기구에 관한 법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헌법전 같이 봤잖아 우리. 그래서 헌법 전문 있고 그다음에 기본권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 조항, 법원 조항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헌법이란 기본권과 통치 기구에 관한 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뭐겠어? 당연히 기본권이겠지. 기본권이 목적이고 통치기구는 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겠지. 수단. 그지? 폈나? 깜짝 놀래. 안 폈으면 진짜 엿대는 거야. 남아서 추가 촬영한 적이 있어.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기본권이. 그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야, 나 헌법 지킬 거야 하면서 뭐만 지켜? 통치기구만. 기본권은 안 몰라라. 그지? 즉 이것을 외견적 입헌주의라는 거예요. 외견적 입헌주의는 기본권보다 통치기구, 즉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더욱더 중시 여기는 그러한 입헌주의를 외견적 입헌주의라. 진짜 입헌주의, 실질적 입헌주의는 뭘 중시 여기는 거야? 기본권 중에서도, 그러니까 두 중에서도 기본권을 중시 여기는 걸 의미하겠지. 오케이? 자, 그런데 어쨌든 진짜 입헌주의는 기본권을 중시 여기는 거야. 기본권이 핵심이야, 그지? 근데 기본권은 어떤 게 있느냐? 이제 다음 시간쯤에 볼 것 같은데 기본권의 종류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어. 자유, 평등, 참정, 청구, 사회권이 있어.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 자유권이야. 언제 등장해? 시민혁명 이후에 등장하잖아. 그런데 가장 최근의 기본권이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사회권이야. 사회권. 사회권이란 뭐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권이야. 자, 그런데 그러면 헌법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근대적 헌법이 있고 현대적 헌법이 있다는 얘기야. 근대적 헌법은 기본권 5가지 중에서 어떤 기본권을 강조하는 헌법? 자유권을 강조하는 헌법이야. 자유권을 강조. 기본권 중에서 자유권을 강조하는 헌법을 근대적 헌법 부르는 거야. 현대적 헌법이란 기본권 중에서 어떤 거? 사회권. 사회권이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를 말하는 거겠지. 사회권을 강조하는 헌법이야. 어렵지 않지, 그지? 야, 얼마 전에 한 대통령 후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지? 부정식품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없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그치? 즉 가난한 사람들은 불량식품 같은 거 먹게끔 국가 해주라는 얘기잖아.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또 정말 120시간 이후에 그런 말을 했다가 또 무슨 얘기 했더라?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누출 안 돼서 그런 얘기하고 있지. 그지? 그치? 즉 그 사람이 국가에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야. 국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즉 부동산 세금 걷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 세금 걷지 마라. 그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 즉 이 사람은 근대적 마인드에 빠져 있는 거지. 근대적 마인드. 오늘은 국가가 다 만약에 그런 국가적 마인드라면 지금 코로나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 그지? 아마 그럼 죽을 사람 알아서 죽었을 거야, 아마 그지? 지금 점점 더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정부가 그죠? 그래서 당연히 근대적 헌법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어야겠지. 국가 일하지 말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뭐야? 국가가 챙겨야 할 게 많다고. 급식도 해결하고 학교도 짓고 해줘야 한다는 거야, 이 현대적 헌법을.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헌법의 이제 의미를 봤으면 이러한 헌법은 어떤 기능을 하냐? 헌법의 기능. 기능. 자, 뭐 이게 뭐 정치적 기능과 법적 기능을 나눠놨는데 이걸 학교에 따라서 여기서 배우는 게 있고 안 배우는 게 있어. 정치적 기능은 말 그대로 현실 반영, 현실. 정치 현실을 반영한다는 뜻이야. 정치 현실. 그 다음에 법적 기능은 어떤 규제하는 뜻이 규제. 법무. 자, 정치적 기능은 뭐냐? 자, 첫 번째. 국가, 정치 현실. 국가를 만든다. 국가 창설을 하는 다. 대한민국 헌법. 야, 너, 자, 국가의 3요소가 뭐야? 미안해. 제가 도망가는 바람에 너가 나온 거야. 국가의 3요소가 뭐야?
국가 3요소. 그렇죠. 국가 3요소.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상식이야, 상식. 국가의 3요소. 국가의 3요소. 이 자식 옥소리 박차를 알고 말이야. 그런 모르면 야 이게 왠지 다 할 건데 다 아무도 모르네. 다 할 것 같았는데 옥소리 박차를 알아가지고. 국가의 3요소. 국민, 법, 대통령 선거. 충격. 야, 난 그래도 야, 내가 과천에 여기에 대한 함께 있는 건가? 사진 찍지 마, 이 새끼. 아니 이거 저거 진짜. 알아. 야, 상식인 줄 알았는데. 상식 알아도 이제부터. 이제 알아둬야 된다. 국가 3요소. 영토. 주권. 국민. 땅이 있어야겠지. 주권. 주인의 권리가 있어야겠지, 그지?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야지. 세 가지. 영토, 주권, 국민이야. 상식이야. 영토, 주권, 국민. 자,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 조항 나와 있네, 그지? 주권 누구한테 있지? 해놨네, 그지? 대한민국 헌법 2조 1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소한다. 영토 조항 나와 있네, 영토 조항, 그지? 자, 북한은 대한민국 땅일까 아닐까? 이 조항에 의하면 한반도잖아, 북한도. 그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니까 북한 우리나라 땅이야. 헌법에 의하면 우리 헌법에 의하면 북한 대한민국이야. 그럼 북한은 뭔데요? 얘들 우리 법 어기고 있는 애들인 거야. 그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을 점령하고 개기고 있는 애들인 거야. 불법 단체인 거야. 불법 단체.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북한을 나라로 인정 안 해. 그렇잖아. 한반도 부속도니까 우리나라가, 그지? 원래 정원이도 우리 헌법 지켜야 되는 애야. 근데 걔가 안 지키는 애인 거지. 양아치처럼 맨날 맛있는 거 먹어서 많이 살 빠졌던데. 그래서 북한 주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 얻으려면 국적 시험 봐야 되잖아. 근데 북한 주민 탈북하잖아? 국적 시험 안 봐. 그럼 왜?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냥. 중국에 사는 조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따려면 시험 봐야 돼. 근데 북한 주민이 탈북하잖아? 국적 시험 안 봐. 그건 대한민국 영토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뭐 한어머니에 대해서 교육 좀 받지만 일정 기간 동안. 자, 국민 나와 전법에 이게 영토 나왔지, 그지? 그다음에 3조.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조항은 법률로 정한다 돼 있어. 즉 헌법 1, 2, 3조에 주권, 그다음에 영토, 국민 조항이 딱 있는 거야, 그지? 헌법이 제일 시급하게 생각한 게 바로 국가를 만들었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겠지 무슨 얘기죠, 그지? 자, 그다음에 정치 생활을 주도한다. 즉 법적인 어떤 우리 삶을 규정한다는 뜻이야. 삶을. 가령 예전에는 조선시대 전분들이 사회가 좀 있어가지고 가부장적 사회가 있어가지고 호주제가 있어. 호주제가 뭔지 알아? 가구의 주인이 있었다. 가구의 주인. 주인은 누구만 될 수 있었어? 남자만 될 수 있었다고. 너는 상상도 못하지? 만약에 집안에 어른이 할머니 나이가 80인데 근데 다 여자야. 근데 이제 아기가 5살짜리 남자애가 있어. 그러면 그 집의 주인은 남자의 애였어. 상상도 못할 일이지? 이거 바뀐 지 얼마 됐을까? 20년도 안 됐어. 10년밖에 안 됐어. 호주제가 있었다고. 그때만 호주제 시민한테서 호주제 폐지 주장했겠지, 그지? 근데 우리나라에 기득권 이런 데서 막 반대했어. 야, 우리 전통인데 그걸 하냐고, 그지? 바뀐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한 20년 전인가 10년 전에 호주제를 폐지한 거야. 호주제. 응?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바꾼 거야, 이것도. 우리 일상생활을 바꾼다는 얘기야, 헌법을 통해서. 이야기 지금 무슨 얘기인지, 그지? 일상생활이야, 일상생활. 그 다음에 헌법을 통해서 우리의 국민 통합. 자, 헌법에 의해서 교육권이 보장돼, 헌법에. 무상급식이냐, 너희도? 무상급식이죠, 그지? 점심만. 그것도 무상급식이죠, 그지? 과거에는 국가가 밥 주고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근데 지금 어때? 야, 밥 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야. 국가한테 고마워 이럴 필요도 없어. 당당히 권리야, 밥 줘. 네가 뭔데? 국민이잖아. 그럼 되는 거야. 오케이?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점심은 누구나 국가가 다 학생들 먹여주는 거잖아, 그지? 헌법에 의무교육이 구성되어 있거든.
누구나 즉 차별받지 말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국민 통합되는 거예요. 기본권을 최소한 보장해요. 즉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 기본권 보장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정도의 기본권은 보장해줘야지라는 걸 규정으로 해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겠지?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그지? 자, 그 다음에 법적 권한. 너희들 지금 나한테 문자로 질문할 때 한 3명 되거든. 3명 되는데 나머지 애들도 문자로 질문을 많이 활용을 해야 돼. 내가 뭐 이번 시간에 맞아가지고 바로바로 했지만 뭐 바로바로 못 할 수 있지만 문자로 뭐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해. 마음껏. 그리고 첫 문자는 저 어느 반, 어느 학교 누군데요? 라고 이름을 밝혀. 간혹가다 그런 놈 있어. 질문부터 딱 해. 너 누구냐? 그러면 비밀이에요. 그런 새끼 있어. 정말로. 그지? 나도 답변도 비밀로 해줘. 안 가르쳐줘. 응? 응? 정말로. 정체는 밝혀야 할 거 아니야? 이 새끼들. 그지? 비밀이래. 그지? 어느 학원인데 비밀이에요. 이렇게. 그지? 나도 답변 비밀이야. 이러고 있어. 그지? 안 내. 정말. 질문 많이 활용해라. 시간 구애받지 말고 상관없어. 없어. 자, 법적인. 자, 법도 법이야, 법. 그지? 재판할 때 재판 규범 기준이야. 재판 기준이야. 재판 규범. 재판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국가 내 법 중에서 가장 높은 법이지 다른 법의 기준이 되겠지. 다른 법. 즉 최고법. 법 중에 법, 최고법이다. 그래서 다른 법을 기준, 다른 법의 기준이 되는 뜻이 다른 법의 기준. 오케이? 그다음에 법을 통해서 야 이러이러한 권한 행사해. 즉 헌법에 보면 국회는 이러이러한 권한 행사해. 헌법에 보면 대통령 이러이러한 권한 행사해. 이렇게 권한을 줬잖아, 그지? 즉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했다. 이게 바로 수권. 권한을 부여했다. 줬다 이 뜻이야. 오케이, 알겠지, 그지? 자, 여러 법적 권한. 자,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자, 그래서 헌법의 기능까지 받고. 자, 그다음. 이제 뭐 입헌주의는 뭐 아까 이거 봤던 그 내용이야. 저희는 이거 패스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 원리 본 헌법 원리. 당연히 중요하지 헌법 원리. 헌법 원리는 조금만 쉬었다가 9시부터 시작하죠. 질문 좀 많이 해. 너희들도 동산 듣는 애들도.